연말도 다가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근심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대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건저당 설정 비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 담보 제공을 하면서 대출을 할 때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데, 건저당 설정 등기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채권 매입 금액이라고 그 당일날 시세에 따라 가지고 채권 매입이 나오는데,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대출을 다 갖고 말소를 해달라고 하면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대출을 하면 인지세라는 것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한참에 1억을 안 하고 5천만 원 했다가 또 나중에 또 5천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굳이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인지세가 좀 들더라도 한참에 대출을 받는 게 낫겠죠. 그리고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까지는 7만 원인데, 보통 채무자와 대출 지급 사무소가 각각 50%씩 균분하여 부담을 합니다. 7만 원 같으면은 각각 3만 5천 원, 15만 원 같으면은 7만 5천 원씩, 1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까지는 15만 원이고, 10억 원 초과부터 35만 원의 인지세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5%에서 2%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대출하실 때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은 3년 경과부터 없는데, 3년 경과부터 없긴 없는데, 이제 돈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원금을 많이 갚으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갚는 게 내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게 보면은 단일 수수료에 보통 우리가 대출을 3년 이렇게 했다 하면은 3년을 만약 3년 대출 일수분에 이제 대출 일수분에 3년 일수인데 남은 잔여 일수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단일 수수료에 곱하기 1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도상환 수수료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담보대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은 제가 여기 주택, 상가, 숙박, 축사, 공장, 전답, 요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봤는데, 보통 여기 금융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이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올려놨는 거기 때문에 꼭 대출이 필요하면은 금융권에 전화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40%고 나머지는 거의 70%입니다. 투기 가열지구나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 요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비율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상가도 지역마다 똑같은 지역이 있어도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출을 할 때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몇 가지를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 대출 가능 금액인데, 여기 지금 농협 기준인데, 보통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게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소액임차 보증금을 방수를 빼는데 보통 한 개 이상을 빼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 한 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마다 임차 보증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2억 원 이하 할 때와 초과할 때 나눠가지고 하는데 2억 원 이하 할 때는 이제 임대되지 않은 방이 3개 이하인 경우는 방 1개를 빼고요. 임대되지 않은 방이 4개 이상 경우는 2개 이상을 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2억 원 초과할 때 실제 임대되지 않은 방수, 만약에 2억 원 초과하는데 방이 6개 있다 하면은 6개를 빼겠죠. 평균 만약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 같은 경우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곱하기 방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해보면 이제 그러면 대출 금액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만약에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이거는 지금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아파트 KB 시세가 3억 원인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4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3억 곱하기 40% 이게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주면은 평균 2천만 원이 있기에 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성구 제2지역은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3억 곱하기 70% 하면은 소액 임차 보증금 2천 빼주면은 1억 9천만 원이 되는데 대구에 보면은 군지역이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달성군으로 된 군지역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1억 9,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LTV, DTI 하는데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겁니다. 담보 인정 비율인데 이 뜻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입니다.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각각 앞에서 받는 그 담보 인정 비율이 그게 LTV가 되겠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은 DTI에서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요즘 대출은 담보만 있다 가지고 대출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소득이 있어야 그 채무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맞게 대출 금액이 나갑니다.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소득이 없으면 대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물론 다른 데서 이렇게 담보만 있어도 뭐 대출이 될 수도 있는 금융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대출을 하실 때 꼭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주택 대출 후에 혹시 내가 1주택을 갖고 대출이 있는데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 원칙은 담보 인정 비율이 LTV 같은 경우에 10% 차감, 그래 신규 1주택 때 내가 70% 담보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2주택 때 아파트를 한 개 더 산다 하면은 만약에 거기에 10% 차감하면 60% 빼기 소액 임차 보증금을 하는데 예정이 뭐냐면은 1주택이 있더라도 내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에 있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인데 2주택을 하면서 담보비율이 정상적으로 70%를 받고 소액임차 보증금을 뺀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추가 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규 대출을 기존 대출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은 법정 연체 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 금리가 하향 조정돼 가지고 약정금리 플러스 3%로 하향되었습니다. 대출금리에 플러스 3% 무조건 3%입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2.5%일 때 이자 미납 시 3% 추가로 연체이자는 5.5%가 됩니다. 5.5% 같으면은 예전에 우리 과거에 담보대출 받았을 때 6%, 7% 이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용대출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3%, 4%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적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현금 내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을 끼지 않으면은 수익률이 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대출이자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령 1억짜리 물건을 매매하면서 내 돈 3천만 원과 대출 7천만 원으로 1억을 구입하는 것과 내 돈 1억을 다 주고 사는 것을 비교해보면 수익률 차원에서는 대출을 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대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기 전에 금리 관련된 참고 사이트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 홈페이지 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요 그대로 찾아가셔서 한 번씩 비교를 하시고 금리 관련 것도 좀 알아보고 그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보도자료, 금융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 이쪽에 가시면은 월별 금융시장 동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라는 그게 대출이라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주요 금융기관의 상품 종류별 최저 최고 평균 대출금리 공시대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은행연합회에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 대출금리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 홈페이지에도 NH 농협 소개 농축협 금리 여기에 나가면 조합별 평균 대출금리와 최저금리 최고금리가 공시되어 있으니까 대출할 때 꼭 금리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물건을 관심이 가지는 부동산에 있다 하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 가면은 우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표준단독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다음에 대지나 뭐 농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부동산에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부의 축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